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임종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종석에 대한 언론 보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임종석이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임종석이는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임종석이는 친문학살의 대표 사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종석이 아니라 임종석이 나오려고 희망했던 서울 중성동구 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의 처분은 합당합니다. 임종석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된 듯이 이재명한테 뭔가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듯이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임종석이를 이렇게 띄워주는 언론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건데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해서 임종석이를 띄워주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종석 다른 임종석이 아닙니다. 이 임종석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임종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알고 계시던 그 임종석입니다. 그 임종석이 누굽니까? 1980년대 말 89년도에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임수경이 뭐였습니까? 그때 김일성이 껴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뒤에서 기획한 자가 바로 임종석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고 감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뭐 했습니까?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을 했던 자입니다. 임종석이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왜 주장했는지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마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임종석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종석 국회의원 하면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 경문협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북한에 보내줘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송 매체 또는 출판사한테 북한 사진 같은 거 쓰면은 그거 저작권료 받아가지고 대북 송금을 했던 단체가 바로 경문협이고 그 경문협의 이사장이 바로 임종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가 여당의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있었면서 북한의 김일성 대학을 현대화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통일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기관이 피감기관이 통일부입니다. 근데 그 통일부한테 그런 사업을 경문협이 제안을 해서 북한 김일성 현대화 사업 지원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뭐 컴퓨터를 보내줬나? 이럴 텐데 어쨌든 그런 단체의 이사장이 또 임종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지 단체가 통일부 예산 받아가지고 대북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임종석이 또 누굽니까? 그 임종석 문재인 옆에서 적폐 청산을 주도했던 임종석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적폐가 뭐였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임종석이가 문재인 때 그 비서실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각 부처에다가 아니 비서실장이 그런 공문을 보내나? 자기 명의로? 적폐청산 TF 언론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임종석이가 또 뭐 했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자,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문재인이가 외국 나갔을 때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박정희 코스프레 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국군 하이바 쓰고 전방 시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임종석입니다. 그 임종석이 만든 경문협도 뭐 했습니까? 국군 포로가 뭡니까? 6.25 때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억류당하고 각종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그 사람들이 막 40년, 50년 만에 탈출 겨우 해가지고 왔는데 북한한테 독재정권한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북한이 김정은한테서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습니까? 임종석 경문협이 그 해놓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공탁한 돈이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현재 보내지 못해서 거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했더니 그거 안 된다. 반대한 곳이 바로 경문협이고 그 경문협 이사장이 임종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왕십리역 앞에서 억울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임종석,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해달라고, 읊조리고 앉아있는 그 임종석 있지 않습니까? 그 임종석이 다른 임종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과거에 이런 짓들을 해왔던 그 임종석이가 바로 그 임종석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임종석이 왜 이렇게 띄워주냐 그겁니다. 근데 이 임종석이가 마치 무슨 이재명의 대항마라도 된다는 듯이 이 임종석이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깨어있는 사람이고 합리적 진보이고 이렇다는 듯이 이재명을 상대적으로 비해서 뭔가 온건한 사람이라는 듯이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임종석은 임종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 보도 행태 그리고 현재 국내인 지지자 또는 보수 우파 성향 유권자 이 사람들도 약간 지금 오해를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석이는 이재명에 비해서 뭔가 온건하다, 합리적이다. 임종석이는 뭔가 깨어있다. 임종석이는 그래도 뭔가 말이 통하는 상대다. 전혀 아닙니다. 임종석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종석이가 합리적인지 뭔지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만 임종석이 과거의 그 임종석이 아니다는 아닙니다. 과거의 그 임종석이 지금의 임종석입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전대회 의장할 때 임수경을 갖다 북한에 보낼 때 그때 20대 한 초중반이었지 않습니까? 그 임종석이나 지금 60 다 된 임종석이나 똑같은 임종석이다 그겁니다. 문재인 옆에서 실실 웃고 있던 그 임종석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임종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기사를 썼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거 100%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텐데, 저 이재명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그 누구를 또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안 좋아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안 좋아합니다. 이재명 당 되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임종석이가 지금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중성동구갑의 전현희, 문재인 정부 때 전현희 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 사람 갖다가 전략 공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이 마치 자기 거나 뺏긴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처분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걸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울 중성동구갑 특히 이제 임종석이가 한양대를 나왔기 때문에 한양대가 성동구 횡당동에 있지 않습니까? 성동구가 임종석이 사유지입니까? 성동구가 임종석의 영지입니까? 임종석이가 성동구의 영주입니까? 맹주입니까? 왜 거기는 임종석이가 나와야 됩니까? 왜 거기는 임종석 친구가 3번이나 하고 다시 임종석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왜 임종석이가 2번 한 지역구를 갖다 자기 친구한테 물려줘서 3번이나 하고 홍익표는 임종석이가 한양대 총학생회장 할 때 한양대 사회대 학생회장을 했을 겁니다. 정외과였을 겁니다. 왜 홍익표가 3번을 하고 다시 그 홍익표가 서초로 가면서 임종석이가 그걸 지역구를 물려받아야 됩니까? 왜 지금 현재 성동구 구청장은 정원호 임종석의 보좌관이어야 됩니까? 왜 성동구는 임종석의 사유지가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임종석의 여기가 한양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연고권을 주장하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한양대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한양대를 나왔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주민들은 왜 임종석과 그 친구들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지배를 당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뭔 죄입니까 거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종석이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겠지만 임종석이가 한양대를 나온 거 말고는 임종석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권리를 주장할 만한 사람이 뭐 그런 게 없다 그겁니다. 임종석이가 거기에 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했어? 아니면 한양대 발전을 위해서 뭘 했어? 아니면 한양대 학생회가 그때 주장했던 거 요구했던 걸 뭘 들어줘 봐서 아니 안 그렇습니까? 임종석이는 성동구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된 듯이 얘기하는데 성동구 주민들은 뭔 잘못이냐 그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중성동구갑 전략공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임종석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임종석이를 컷오프 시키기 위해서 임종석이가 이재명의 대항마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여기는 전략선거구였습니다. 전략선거구 뭡니까? 전략공천을 하는 곳이다 그겁니다. 전략공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천심사 그 신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공천 심사 신청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서울 중성동구 갑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 임종석이가 나 여기 후보로 나가고 싶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가고 싶어 공천 심사할래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걸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전략 선거구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는 건 뭡니까? 임종석이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경선을 해야 되네 뭐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뭐 이재명이가 친문 학살을 하네, 비명 학살을 하네, 이런 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최소한 임종석 건에 있어서는 서울 중성동구갑 전략공천에 있어서는 이거는 당규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이재명이 대표일 때도 아닐 때 그때 아마 개정이 됐을 텐데 아니면 원래 그 전부터 있었을 텐데 당규를 보면 이랬습니다. 이게 전략 선거구 선정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13조 2항 전략 선거구 선정 심사 기준은 다음 각화와 같다 해가지고 그 3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으로 해당 선거구의 당의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중성동구갑의 현역 국회의원은 홍익표입니다. 임종석의 친구. 홍익표입니다. 근데 이 홍익표가 임종석이가 2번 하고 홍익표가 지금 현재 3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거기 지역구를 갖다 서초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옮긴 지가 꽤 됐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은 서초에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당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 경우입니다. 선거구입니다. 근데 홍익표가 여기 안 나오니까. 그럼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의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 15일 날
서울 중성동구 갑을 갖다가 전략 선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구 갑만 지정한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 서대문 갑 우상호가 총선에 안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당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 선거구가 바로 서대문 갑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전략 선거구가 된 겁니다. 대전 서구 갑, 여긴 또 어디냐면 박병석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왜 국회의장 했으니까 이제 총선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 선거구입니다. 대전 서구 갑이. 또 뭐 하여튼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라서 임종석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임종석이를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서울 중성동구갑의 전현희를 전략 공천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임종석의 공천 심사 신청, 그 누구의 공천 심사 신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컷오프, 공천 배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원래 전략 선거구였기 때문에 홍익표가 서초로 간 다음에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의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울 중성동구 간만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간 곳은 불출마한 곳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고 다른 선거구와 같이 지정을 했고 여기에다가 당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전현희를 갖다가 전략 공천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뭔가 친문학살이고 비명학살이고 임종석이 죽이기 그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그 온갖 혐의와 의혹과 문제 각종 논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재명. 근데 그 이재명으로서도 억울한 게 바로 이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하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임종석 있지 않습니까? 왕십리역에서 인사하는 그 임종석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임종석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옆에서 웃고 있던 임종석, 응? 그 다음에 국가보험 철폐를 주장했던 임종석, 경무협을 이끌어서 대북 선거를 했던 임종석, 그 임종석입니다.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낸 임종석, 그 임종석입니다. 다른 임종석 아닙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싫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잘 안 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임종석이를 띄워주는 거는 임종석이가 마치 뭔가 이제 합리적으로 온건하고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띄워주는 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종석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임종석의 컷오프 당한 적 없습니다. 왜냐? 공천 심사 신청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공천 배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가 다른 지역구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해당 선거구를 갖다가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고 원래 그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그 취지에 따라서 여기에 전략 공천을 한 것뿐입니다. 임종석이가 원래 거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임종석이가 거기 원래 예비 후보로 뛰고 있었는데 임종석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한 게 아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